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자 돌봄 실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돌봄 실습, 그냥 말 그대로 한자를 어떻게 돌보면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돌봄의 목적. 자,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돌봄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인 핵심은 질병으로 인해 저하되는 환자의 기능을 유지하고 혹은 정진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 징후 관리. 자, 정상 범위에서 우리가 보통 체온을 잴 때 구강으로 재거나 겨드랑이, 항문, 기 이렇게 재는데, 자, 체온을 잴 때는 구강, 자, 입으로 재는 거, 겨드랑이, 항문, 기 네 종류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근접한 하게 하는 디지털로 하죠, 그죠? 디지털 체온계로 우리는 지금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제 체온을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8.8도 이상은 이제 안 되고 38도 밑으로만 돼야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다 아시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수축기와 이항기가 있습니다. 수축기는 높은 거, 이항기는 낮은 거. 우리가 보통 고혈압은 몇 가지다, 저혈압은 몇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39 수축기가, 그 다음 이항기는 89. 자, 맥박은 해분 1회분에 60에서 100회. 자, 보통 어르신들은 맥박이 조금 빨리 뛰고, 아이들도 빨리, 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빨리 뛰겠죠. 그죠? 성인이 보통 이렇게 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에서 20회 합니다. 호흡은. 체온, 특징. 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구강입니다. 근데 아기들은, 유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들은 겨드랑이로 많이 되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체온기로 있으니까 보통 하고, 제일 이제 우리가 주의 사용을 할 거는 유리 체온계 손상은, 잘못된 이제 유리 체온기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약간의 실금이라도 갔거나 이랬을 때 그걸 모르고 구강이나 항문에 했을 때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래서 구강보다 0.6도 낮다. 체온도 구강에서 체온을 하는 거랑 겨드랑이랑 체온을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강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겨드랑이는 입 안 체온보다, 그게 우리 체내에서 하는 직접 입 안에 넣는 거랑,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부위에서 엮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강은 3에서 5분 동안에 많이 하고, 겨드랑이는 5에서 10분. 자, 직장 우리 항문으로 하는 거죠. 구강보다 0.6도 높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아들, 특히 신생아 때. 신생아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체온을 재고 있죠. 그 다음에 해열제는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유아들이 해열제, 유아 해열제도 직장으로 직접 해열제를 여쭤보자. 해열제를 직접 넣죠. 그죠? 자, 측정 방법 다 아시겠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강 측정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혓바닥 밑입니다. 혓바닥 밑에서 보면 요렇게 두 개의 약간 울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쪽에다가 체온계 끝을 삽입하고 입을 다물고 이렇게 확 다물지 마시고, 이빨과 이빨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금 입을 다무시고 있으면서 3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되고, 직장, 항문에다 하는 거, 그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디지털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 우리 지나가면서 화면에
사람이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체온이 여기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이쪽 팔 쪽으로 이렇게는 푸른색이 나타나는 적외선. 자, 디지털 체온계. 유리에서 수온이 저장되지만 온도에 따라서 수온은 팽창하고 체온이 측정될 수 있다. 펜타입 구강 겨드랑이 접촉으로 잔다. 기체온계. 고막 주변의 피부의 온도를 측정한다. 비접촉식 체온계. 이마 부위 동맥에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압.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잴 때, 자, 간호사님 이름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분 정도 앉았다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혈압을 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오면은 맥박이나 혈압이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취하는 시간, 안정감을 취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안정감을 취해야지만이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그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5분의 휴식이라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이 휴식 시간입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자, 혈압의 측정을 띠 아래쪽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2.5cm 이상 떨어지도록 팔의 윗부분에 감는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2.5cm 이상 이렇게 돼요. 감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감는 거죠. 찍찍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 부분에다가 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항상 그 안쪽에다가 그 안쪽이 아니고 그 겉에다가 주위에 보시면은 요 중간 부분에 어떠한 요 표시가 있어요. 삼각형 같은 표시. 이거랑 우리가 동맥이 흐르는 요 선이랑 같이 맞물리게 해서 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측정이 돼요.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전원 스위치를 작동하고 측정의 위치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상 바로 하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몇 번 해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혈압을 재실 때 오른팔에다가 보통 저는 오른쪽 팔에다가 보통 혈압을 재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혈압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팔을 엮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측정하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팔을 넣는 이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보통 오른쪽에서 넣거든요. 넣는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재니까 나는 평상시와 다르게 측정이 되었어.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왼쪽 팔을 다시 넣어서 왼팔을 다시 넣어서 측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10분 이상 안정감을 취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측정을 하라는 이 기계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만 측정하셔야지 오른쪽 왼쪽 다 측정하시면 안 돼요. 하고 이런 디지털 이제 보통 가정에 많죠, 그죠? 이런 것도 보면은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이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보통 아침에 그러면은 나는 보통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잰다. 오전에 잰다. 그렇게 되면 8시와 9시 사이에 늘 같은 시간대에 재시면 된다는 거예요. 측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월 10일 나는 오전에 재니까는 고열 위쪽에 위안기와 수축기 그쪽으로 해서 재니까는 130에 85가 나왔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그 다음에 재니까는 또 128에 그 다음에 오늘은 저혈압 쪽으로는 낮은 쪽으로는 보통 85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70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으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사람이 당황하게 되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상하지 않았나?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오른팔을 재고 왼팔을 재고 또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또 재고 또 재고 하시면은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 하시면은 1시간에서 2시간 후 2시간 후에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10월 11일, 그 다음에 이거는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 1시간 2시간 뒤니까는 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쟀다. 그러고 나니까 또 132에 뭐 86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정상이라는 거죠. 늘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을 재고 왼팔을 재고 바꿔가면서 자꾸 재시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맥박. 우리 맥박은 많이 재실 줄 아시죠? 그죠? 검지, 중지, 목 옆에 동맥, 이쪽으로 또 잴 수 있다는 거. 손목 안쪽에 요골동맥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엄지손가락 손톱에서 중앙으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 선이 있어요. 요게 감각이 바로 찾기는 조금 힘드시니까 요 주위를 살짝 더듬어 주시면은 맥박이 뛰는 데가 있어요. 그 맥박을 살짝 가볍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 주시면서 30초 동안 느낄 수 있는 맥박수를 측정한다. 그럼 우리 보통 1분을 맥박을 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30초만 보통 재가지고 곱하기 2를 하시면 1분이 되겠죠. 그죠? 30초에다가 숫자, 그죠? 맥박 숫자 곱하기 2, 30초를 동안에 맥박 숫자를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30초까지 하려니까 숫자가 헷갈려. 내가 이거를 시간을 보면서 일단 맥박의 숫자를 세알리면서 하니까 막 헷갈려서 숫자가 잘 안 되는, 맥박의 숫자가 잘 안 세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30초를 하지 마시고 15초 곱하기 15초에서 나오는 이 숫자 있잖아요. 맥박의 숫자 곱하기 4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정확하게 재시려면 30초를 성인 일반인들은 30초지만 환자분들은 60초를 다 재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재셔도 보통 이제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혈압을 재면은 맥박까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호흡.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폐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 합병증으로 오는 게 폐예요. 폐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에서 합병증이 오셔서. 폐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과 연관이 된 거죠.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천식. 우리가 천식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냐? 사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죠?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에 폐의 생체 활동을 말한다. 자, 분당 호흡수를 측정한다. 비정상 호흡이 양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내가 호흡을 하는데 약간 새 소리가 난다. 나는 괜찮은데 호흡을 할 때마다 약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 이러면 의료진에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의료진과 상담하시면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키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고 갑자기 새새 소리가 난다. 왜 그렇지? 목에 뭐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새새 소리가 나지? 또 옆에 사람이 나는 모르겠는데 난 못 느끼는데 옆 사람이 새새 소리가 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료진에게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새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는 나에게 천식이 있다는 천식의 조짐이 있다는 그를 말해주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에게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호흡은 분당 12에서 20회. 조용하고 기침, 잡음이 없습니다. 없다. 기침과 잡음이 없습니다. 자, 기침, 잡음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기침과 잡음이 조금 이상 있다 또는 평상시보다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병원으로 의료진에게 바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상, 가슴의 양쪽에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오면 중간이 없고 규칙적으로 율동적이다.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호흡의 징후, 무호흡. 자, 무호흡은 수면 중에 많이 나타나죠. 그죠? 수면 중에 자면서 무호흡. 내가 숨을 쉬면서 크르륵 하고는 안 쉬다가 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호흡이 중단되는 거. 이 무호흡증. 이거는 옆에 어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특히 음주 후. 음주 후에 이 정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옆에 사람이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한번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옆에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무호흡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숨을 하고는 안 내쉬어서 그래서 조금 위험 상황이 있습니다. 또 너무 빠른 호흡은 공황장애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걸리신 분들은 너무 빠른 호흡 때문에 숨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뇌의 질병 때문에 빠른 호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느린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답답하겠죠, 그죠? 가슴이 답답하죠. 이 빠른 호흡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거 반대죠, 그죠? 반대로 너무 느린 호흡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오죠, 그죠? 마비가 오고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마비가 와서 신체 마비가 옵니다. 신체 마비가 오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 오실 수가 있죠. 자, 호흡의 곤란, 어깨, 상체 등의 부수적인 근육을 사용하여 힘들게 호흡을 한다. 자, 호흡이 곤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들어마시면서 내쉴 때 어깨와 상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죠? 들어마실 때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오죠. 이렇게 힘들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종종 통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세 종류는 그죠?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내가 어느 지금 몇 월 며칠에 심장마비가 올 거라고 알지는 못하잖아요. 심장마비인데 심장마비가 됐다 그죠? 심장마비인데 심장마비가 이런 정상으로도 옵니다. 비호흡적으로. 비정상적인 호흡 때문에 오는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리죠.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요즘에는 뭐 뉴스나 매체에 보면은 심장마비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을 위해서 때문에 그 쓰러지신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죠, 그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되살아나게끔 했다는 거는 나오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내가 쓰러지면 무조건 옆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심장에다가 이런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나를 깨어나게 해주겠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한테 꼭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이 오기 전에 약간의 이렇게 이런 정상들이 약간의 이게 올 수가 있거든요.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느낄 수가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가시면 좋아요. 어떤 분 한 분은
갑자기 두통이 왔어요. 심한 두통이 와가지고 심한 두통이 왜 갑자기 머리가 깨끗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뇌졸중이 오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이제 뇌졸중에 증상이 없이 퇴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면 어디든지 다 병원 간판 다 있잖아, 그죠? 내가 가는 병원에 가야지. 이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거뜬히 나서 이런 병원보다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것보다 주위에 병원이 있거나 하시면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급사항은 언제 어느 시에 올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참고하시고,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죠? 그 다음에 당뇨 이러신 분들은 조금 항상 주의를 하시고, 당뇨가 계신 분들은 항상 단 거를 안에 가방에 넣어 계시죠, 그죠? 예, 가방에 넣어 계시고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사탕이라든지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 내가 가는데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탕을 하나 드시든지 초콜릿 하나 드시면 좀 괜찮아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청색증. 입술 주변, 손톱 주변 색깔이 어둡고 파랗게 변함. 청색증. 검수름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왜 청색증의 종류는 아닌데 우리가 눈 밑에 보면 다크서클 있잖아요. 다크서클이라고 있잖아. 그다 눈 밑에 약간 검은 반점이죠. 피곤했을 때 나타나는 거. 이럴 때는 꼭 씌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음. 음악 소리처럼 율동적인 소리. 보글보글보글 거품 나는 소리. 폐에 공기가 찼다는 거예요. 공기가 찼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험하다는 상황입니다. 위험 상황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본인이 본인 몸을 잘 안다. 본인 건강을 잘 안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자, 비정상적인 호흡 했죠. 그다음 비정상적인 호흡의 양상. 자, 가호흡. 가호흡. 호흡 횟수가 정상보다 많고 깊은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저하. 호흡 횟수가 정상보다 적고 얕은 호흡을 말하고, 체인 스톡스 호흡. 점점 깊어지다가 점점 얕아지는 가호흡과 다무호흡 호흡이 나타나는 주기적인 반복돼. 이 두 개가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자, 뇌간병방, 마약 중독증, 뭐 이런 분들은 뭐 우리는 뭐 안 계시니까 하고, 뇌간병변, 그런 거, 요거는 주의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비호흡, 깊은 변화 없이 일정 가호흡과 무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연수병변, 뇌병변입니다. 마약 중독증, 구스마을 호흡, 구스마을 호흡이 또 뭐고 이렇게 보시면 깊은 과호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호흡 잘 듣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또 너무 강하게 듣긴 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네요. 지속적인 흡입의 호흡, 흡기, 호기 시간이 지연되고 나서 무호흡을 나타낸다. 내교변. 자, 혈당. 자, 혈당 중요합니다. 요새는 태아들이 태어나면서 혈당이라 그러니까 당뇨죠, 그죠? 당뇨를 가지고 태어나는 유아들이 그게 신생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신생아들이 많아요. 부모가 특히 엄마가 당뇨했을 때, 엄마가 당뇨가 심할 때는 신생아 자기 자녀에도 당뇨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는 법정 2번 당뇨지만 얘는 1형 당뇨에서 이 아이들은 약으로 먹으면 되지 않고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예. 그만큼 당뇨가 무섭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뇨가 이제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이런 당뇨가 엄마가 당뇨에서만 오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엄마가 임신 중독증, 예. 임신 중독증, 예. 임신 중독증에 걸렸어도 이런 확률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환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환경, 나쁜 환경. 예.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거는 딱 하나예요. 예. 한 개, 예. 하나. 예. 왜냐하면 황사가 없어졌어요. 그죠? 황사가 없어졌어요. 예.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이거 하나. 예. 나머지는 우리가 환경적 요인 많이.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봄 되면 무섭죠. 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예. 전시대 모래 색깔이었어요. 그죠? 예. 이때 마스크 껴도 입안이 깔깔하고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너무나 무서운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게 과학자들은 우리 약은 누가 만들어요? 약은 약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약학을 한 사람 아니죠. 예. 과학자들이 만들죠. 약은. 예. 자, 이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기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자, 혈당 검사를 적응 중. 인슐린으로 투여하는 경우,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경험한 경우,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복에는 70에서 130, 2시간 이후는 18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혈당은 140. 또 이게 애우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은 혈압도 140. 둘 다 미만이어야 되죠. 그죠? 이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수치 외우기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혈당 측정 방법. 자, 손을 깨끗이 씻고 검사지에 혈당 측정기를 넣는다.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넣는 게 아니고, 자, 요런 검사지가 있잖아. 그죠? 요 기계가 있고, 그죠? 네, 기계 있으면 요 검사지를 요 기계 안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화면이 있겠죠. 그죠? 화면에 몇 수치가 딱딱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넣는다. 절개창으로 손가락 끝에 가장자리를 찔러 혈액 방울을 넣는다. 자, 절개창으로 보다 보면 우리 수지침 놓을 때 침 있죠. 볼펜 같이 생긴 침, 볼펜 같이 생긴 침을 하는데 요 전에 소독하셔야죠. 그죠? 소독을 하신 다음에 이 소독에 손가락에 묻은 소독에 약간의 액체라도 다 마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손가락 가장자리를 찔러야 됩니다. 소독약이 있는 경우는 측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찔러서 한다는 거. 검사지 한쪽 끝에는 혈액방울을 갖다 댄다. 요 검사지 있죠. 엿는 검사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약간 뭐 측정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혈액을 한 방울 갖다 댄다. 측정은 혈당을 잃는다. 자, 요 혈액을 한 방울 탁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삽입을 하면은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2번 측정한다. 하루에 한 번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측정을 한다. 자,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을 하죠. 한 번은 오전, 식전에, 다음 날은 점심시간, 또 그 다음에는 저녁시간, 식전 식후. 그 다음에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하루 4번을 검사한다. 자, 인슐린. 투여 전과 인슐린을 투여 전하고 투여 후 이렇게 해서 하루 4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당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나오면 아찔하네요. 항상 손가락에 이 손가락의 끝부분에다 찔이 찌르잖아요. 그죠? 이러면 똑같은 찌르는데 보통 보면은 둘째에서 넷째 손가락 요 세 손가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세 손가락을 하는데 이렇게 찌르면은 예, 그것도 이제 하루 오늘 이렇게 한번 찔렸다고 바로 낫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주사 맞고 나면 그 부위가 며칠 약간 우리하도 한 정도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손가락에 맞지만 다시 또 이 손가락에 왔을 때는 또 찔렀을 때 예, 좀 아파요.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신대요. 늘 측정하시는 분들은. 하고 인슐린은 보통 배에다가 놓습니다. 배에 나 자신이 스스로가 놓거든요. 예, 주사기로 주사기로 놓는데 예, 이것도 보면 배 부분이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멍이 멍 아시죠, 그죠? 맞아서 이렇게 생기는 멍. 근데 맞아 생긴 게 멍이 아니고 여기가 인슐린 주사 때문에 생기는 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위생. 자, 두 번째 시간. 자, 위생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게요. 위생. 자, 위생. 우리 뭐 위생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생은,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위생인지, 이야기 한번 해봐봐. 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해요. 예. 뭐,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의 이해, 위생. 위생은 간병 또는 대상자의 안위와 안전, 건강을 위한 필수 행위이다. 신체의 분비물과 냄새를 제거하여 불쾌감이 없애주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힘을 길러야 되잖아, 그죠? 힘을 기르는데 이 힘을 기르는 이 힘이 위생이라는 거예요. 자, 수면, 안위 및 편안함을 제공하여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 한번 볼까요? 위생. 쫙 많습니다. 구강, 세면, 눈, 면도, 손, 발, 머리, 전신 모교, 부분 모교, 회원부, 청결. 많습니다. 자, 수건. 우리가 보통 수건도 전용 수건이 있어요. 자, 구강 쪽에는 흰색을 씁니다. 세면에는 분홍색, 눈 쪽에는 흰색, 면도 분홍색. 자, 이제 아시겠죠? 뭔지. 요 네 개만 해도 아시겠죠? 구강. 우리 신체의 안쪽 부분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사용하고 그냥 씻고 표면만 닦을 때는 분홍색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과 분홍색, 여기 또 흰색,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강위생 의치 손질. 자, 이른 아침에 매 식후에 취침 전에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이죠, 그죠? 세 번. 그죠? 이른 아침 매 식전 식후 그러면은 뭐 이렇게는 글은 이렇게 세 번이지만은 매 식후니까 그죠? 삼시세끼 드시죠. 그다음 식체전 하니까 총 어떻게 돼요? 5번이 되겠죠. 5번. 5번. 자, 중증 영양식에 대해서 중증이나 경관 영양식의 대상자는 1일 2회를 이상을 한다. 1일 2회 이상 중증 경관 영양식.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떤 게 경관 영양식인지. 자, 세면은 분홍색. 이른 아침과 취침 전에 2번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눈위생은 이른 아침. 그 다음에 필요시에. 필요시 눈곱을 따뜻한 물에 적셔 거즈빛 몇 분을 덮여두었다가 닦으면 자극을 덜 줍니다. 오타 났네요. 덜 좀. 왜 오타 났을까? 자, 면도는 1회 아침.
자, 따뜻한 물과 폼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시행해서 자극을 덜 줍니다. 거품을 많이 내셔야 돼. 아니면은 피부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베일 수도 있고 가을날에. 손위생, 발위생, 머리 감기, 전신 목욕하기, 부분 목욕하기. 자, 요거는 기타 뭐 수건 쓰시면 돼요. 네, 수건 쓰시면 돼요. 요거 말고 뭐 분홍색으로 쓰셔도 되고. 근데 흰색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염색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흰색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분홍색이나 다른 또 기타 여러 가지 있는 수건 쓰시면 돼요. 깨끗이 빨아서 삶아서. 예, 삶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건 삶아서 깨끗하게 해서 소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손위생 뭐 매식사 전후 하셔야 되죠. 발 1일 1회 지침 전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머리 감기는 2회 하는데 오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오후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 목욕 일주일에 1번 오후에. 왜일까요? 아침의 온도보다는 오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 목욕 필요시했다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온부 청결은 1일 2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 씻기 어려운 물수건으로 닦기. 손 씻기 어려우면 물수건으로 닦으셔도 돼. 손위생은. 그 다음에 발위생은 취침 전 발 씻기에는 수면에 도움을 돼. 따뜻하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수면 양발을 신죠. 그죠? 양말을 신죠. 자, 목욕할 때 중간에 1번, 이거는 머리 감기. 자, 일주일에 최소 1번은 전신 목욕하기. 그 다음에, 부분 목욕과 해연부 수준의 설사나 실금, 요실금, 그죠?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도 많이 흘렸을 때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자, 구강위생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는 거,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자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딥니까? 배변이죠. 그죠? 이 세 개가 잘 되면은 몸에 순환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자는 거, 먹는 거, 배변입니다. 자, 먹는 거 하잖아. 그죠? 먹는 걸 하면 어떻게 돼? 많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세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구강이 청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하게, 이에 뭐가 자꾸 이물질이 끼잖아. 그죠? 나이가 먹어서 이빨이 자꾸 틈새가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이로 이물질이 자꾸 끼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이빨 사이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항상 식사 후 구강위생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만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일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손이라는 거 아시죠? 위험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구강위생의 이해. 자, 구강 청결을 유지로 충치 및 치주병 예방, 구취 제거 및 구강 내 세균 감소로 인한 감염 예방. 자, 구취.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내 입의 냄새. 근데 내 입의 냄새가 난다는 걸 내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자, 안에 이가 약간 썩은 이가 있거나, 그 다음에 털리, 그죠? 털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면은 이물질 때문에 구취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나이 때문에 나이를 먹으시면은 보통 뭐 65세 이상 되면은 특히 구취가 날 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청결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살을 더 먹으면 1분을
더 씻자.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그 상할아버지라 그러죠. 할아버지의 아버지, 상할아버지 방에 가면 냄새가 나서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어,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보면 뭐냐 하면은 안 씻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하게 뭐 편찮으셔서, 당신이 편찮으셔서 뭐 못 씻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주위에서 씻어 줘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다는 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거의 없죠. 하고 하나 더 있어요. 한 살을 더 먹으면은 어, 예, 향수를 사랑하자. 예, 향수를 사랑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 여자의 향수는 젊은이는 향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 자체가 젊기 때문에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시면은 매력 발산 못하고 냄새만 발산해요. 그래서 향수를 가까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0세 이상 분들은 꼭 향수를 한번 좀 사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강 내에서 세균 감소로 인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탈 증가를 통한 식욕 증대, 소화 촉진,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 예방, 구강 내 청결을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구강 내 청결해가지고 구취 냄새 나면은 아무도 안 오겠죠. 자, 구취 냄새 안 나게 해서 구강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화를 못 시키죠. 침의 분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기의 전 하방, 턱 아래 밑뼈 및 구강 저 아래 점막 아래. 자, 크기는 2.8에서 3.4cm, 그 다음 14에서 28g, 미리그램, 그램 자, 10에서 터키는 10에서 15g, 그램 미리, 그 다음에 2g 미리, 그 다음에 어금니는 뺨면 점막 아랫니, 그 다음에 어금니 부위의 혀 바로 밑, 아랫니 가운데 혀 바로 밑, 타석이 잘 생기는 부위. 이게 뭘까 한번 봅시다. 우리. 자, 1리터 이상 1.5리터에서 침이 생성된답니다. 와, 우리 1.5리터 물 한 번 먹으려면 힘들죠? 500짜리 3개잖아. 그죠? 1일 1리터에서. 그럼 500리터짜리 곱하기 2개. 근데 우리가 보통 물을 이 정도 먹나요? 못 먹죠? 못 먹는데 침이 생성된다. 그죠? 이만큼의 침이 생성된다. 그죠? 침은 음식을 씹을 때 소화와 윤활 작용을 해요. 그죠? 구강위생은 인체 면역체에서 관문을 강화한다. 음성을 부드럽게 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요게 인하선이에요. 인하선. 요게 인하선. 이하선. 그 다음에 설화선은 요걸 말하고, 입이죠. 그죠? 이거 해죠. 약화선, 요 밑에를 말합니다. 요 밑에. 약화선. 이 밑에는 편도가 있겠죠. 자, 잇몸 건강을 위한 칫솔의 선택 요령. 자, 칫솔 머리, 요즘 칫솔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그죠? 부드러운 칫솔도 못해 더 부드러운 칫솔이 나왔더라고요. 칫솔 머리 부분은 되도록 작은 거. 작아야지만이 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니다. 그죠? 앞니인데 앞니에서 이 안쪽 어금니, 어금니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작은 칫솔이 좋습니다. 작은 거. 플라스틱 자체가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칫솔 손잡이는 되도록 큰 거. 앞은 작지만 칫솔 손잡이가 커야지만이 꽉 잡고 힘있게 할 수 있다. 그걸 너무 힘있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칫솔모는 탄력성이 좋은 나일론 소재의 부드러운 것. 네. 칫솔모 한 줄당 6에서 8개 정도의 뭉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 아직 저도 이거는 안 세알려 봤어요. 그죠? 진짜 이렇게 있는지는 안 세알려 봤는데 정확하게 한번 세알려 봐야 되겠어.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세알려 봐요. 수업 끝나고 나면 진짜 한 줄에 한 줄당이에요. 한 줄당 6개에서 8개 뭉치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못 심어 놓은 거 있잖아. 밭에 못 심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칫솔의 교체 주기는 칫솔모의 변형이 온 경우나 3개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평균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한 번 바꾸라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죠? 자, 개인 위생에 수행에서 불가능한 대상자의 구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게. 한 분이 이렇게 조금 누워 계세요. 그죠? 자, 물컵이 있어야 되고, 물바지, 그릇, 거즈, 수건, 일회용 장갑, 칫솔, 스펀지, 구강 청정제,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윤활제, 흡입기, 치실 등. 뭐 이래 많노 하시겠죠? 근데 이만큼 있어야 돼요. 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한데 또 이거는 뭐 구강 하는데 뭐 칫솔로 하는데 구강 청질 필요하겠나 싶어도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지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다가 안 가져왔네 다시 갔다가 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옳은 간병이 아니잖아. 옳은 돌봄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의자에 앉음. 그 다음에 침상에 앉았는 경우 상반신을 높여줌.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함. 필요시에는 흡인기를 준비한다. 자, 흡인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을 때 하고, 침상에 앉아 있는 경우는 상반신을 올릴 수 있으면 높여주고 오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의자에 앉혀서 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 그 환자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 이번은 누우셨죠, 그죠? 약간 이제 상반신을 침상에서 조금 높여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수건을 하나 깔고 계시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입 안을 한번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여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싹 닦아냅니다. 닦아냅니다. 닦아낸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데, 칫솔질을 할 때 칫솔만 넣으면 이빨과 칫솔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요 막대기 지지대를 넣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할 때는 아래쪽으로 이걸 내려오고 칫솔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면위생의 간병. 자,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어 혈액순환에 촉진돼 있어요. 청결을 유지시킴으로써 자존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면위생의 간병, 그죠?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그 환자분을 기분 좋게 하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찝찝한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니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혈액순환 촉진을 해줘요. 청결을 유지시켜주고, 자존감, 막 식지도 않아서 막 꼬질꼬질하게 막 이렇게 갖다 놔 거기다가 아프잖아. 아프신 데다가 하면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머리도 빗겨주시고 얼굴에 로션도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자존감. 아프지만 나는 예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위험이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세면대에서 본인 스스로 하도록 유도합니다. 할 수 없는 분들은 해드리면 돼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하도록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가셔요. 같이 가셔가지고 세면대 같이 가셔가지고 하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따뜻한 물이어야 됩니다. 따뜻한 물. 네. 자, 여름에 덥다고 찬물 하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로 해야 돼요.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신 수건을 닦도록 함. 손 씻기, 세수하는 것을 잊고 있는 대상자는 시간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임. 손 씻기나 세수하는 것을 잊고 있는 대상자는 시간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임. 있을 수 있죠. 치매 환자나 또 다른 뇌를 다친 환자, 그죠? 뇌를 다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는 약간 멍한 상태, 멍한 상태, 수술 후, 수술 후, 그죠? 약간 멍한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하는 것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세수하는 거 잊고 있을 수 있어요. 세면대에서 주변을 밟고 물기가 없게 함. 세면대 주변은 밟고 물기가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환해야 돼요. 손을 씻을 때는 손가락 사이, 손끝, 손바닥, 엄지손가락, 손목까지 비벼가며 잘 씻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씻으세요 라고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보이면은 환자분은 어떤 분들은 알겠다고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너 내가 아이가 하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 있어요.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요즘에 TV에 손 씻기 나오잖아. 그죠? 손 씻는 방법. 그거 한번 씻어 봤어요.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짜증을 내셔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짜증 내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많으셔요. 씻는 거 가르쳐 준다고. 자, 준비 단계. 대야. 그죠? 대야는 2개, 세척용과 헹굼용이 있어야 돼요. 거동이 없으신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한테 씻어줄 때. 자, 수건 3장, 따뜻한 물, 면봉, 거울, 비누, 로션, 오일, 일용 장갑 등. 자, 선생님들이 하실 때 꼭 맨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용 장갑을 꼭 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나 눈곱, 염증이 잘 생기는 눈곱이 없는 쪽으로부터 먼저. 자, 두쪽 눈종에서 눈곱이나 염증이 잘 생기므로 눈이나 눈물, 염증 잘 생기잖아. 그죠? 근데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눈곱이 있는 쪽으로 하세요. 눈곱이 있는 쪽부터 해갖고 눈곱이 없는 쪽에 또 약간 이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우리 있잖아요. 애기들 세수할 때 같아요. 똑같아요. 한 번을 사용한 수건은 면을 사용하지 않아. 한 번 사용한 수건을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잖아. 그죠? 이렇게 접었으면 1면을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2번,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차례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수건에 비누를 묻혀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산다져요. 화살표 있죠? 자, 코가 막히면 비염이 발생이 쉬우므로 세안 시에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이렇게 닦는다. 코 안으로 이렇게. 코 쪽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는다. 코 쪽 요 화살표 있죠, 그죠? 코 쪽 코볼 둘레. 네. 그 다음에 입 주위와 턱을 돌려서 닦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약간 마사지식으로. 네. 네. 마사지식 네, 세안 네, 가시면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좀 하고 나면 시원하시대요. 네. 입, 이마, 볼, 목, 수염 등 수근의 비늘을 묻혀 골고루 세심하게 닦습니다. 그 다음 귀에는 귀 뒷면에 귀 뒤바퀴 순서를 닦습니다. 귀 뒷면, 요 안쪽입니다. 뒤쪽입니다. 자, 요 접치는 부분 있죠. 접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항상 접쳐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물기가 있으면은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기지가 쌓여 중형이면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기지를 닦아냅니다. 단단한 기지나 누적한 물은 부드럽게 한 후 제거합니다. 자, 면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두고 건조함을 완화시킵니다. 자, 처음에 물수건부터 덮어줍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주고 면도할 부분에 그 다음에 면도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상처를 예방합니다. 면도크림 충분히 바릅니다. 대상자의 면도기를 사용하는 법을 맞추어 면도의 시행. 면도기가 안전하지만 사용 전 위험성을 살핍니다. 전기 면도기가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칼날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안에 혹시 찌끄레기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면도 날은 얼굴 피부에서 45도, 45도, 이게 45도, 45도 정도의 각을 유지하고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하고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서 당겨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르게 손이 누르고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서 해야 하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당겨서 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션이 따뜻한 물수건을 닦아줍니다. 다음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한번 얼굴 전체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 등을 문지르지 말고 설설 두드려 발라줘.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머리 스타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머리를 묶는다. 뭐 어떻게 그냥 짧은 머리니까 앞머리 뒤로 빗어줘.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손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스스로 머리를 빗게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자입니다. 아시겠죠? 머리 빗기를 잊으면 구두 지시. 오늘 머리 안 빗으셨네요. 머리 안 빗어볼까요? 라고 하시면 되고 두피 혈액순환 촉진 마사지를 진행한다. 두피 혈액 촉진을 한다고 순환 촉진을 한다고 빗으로 머리를 쾅쾅쾅쾅쾅쾅쾅 두드리시면 빗은 안 됩니다. 빗은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환자분이에요. 무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폭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두 손으로 손가락으로 자긋이 눌러준다. 자긋이 눌러준다. 그냥 콕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머리 뒷부분의 피부를 돌리면서 마사지한다. 머리 중앙에 이마 쪽으로 회전시키면서 관자놀이까지 마사지한다. 두피 측정에서 이마 측정 가하면서 지그재그로 마사지한다. 엄지,
엄지입니다. 또 나왔다. 죄송. 엄지, 손가락, 집게손가락의 두피가 가볍게 꼬집어 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손에 이마를 지지하고 다른 손으로 머리 뒤에서 이마 쪽으로 지나치면 마사지. 두에서 정수리 쪽에서 밀어주며 마사지. 정수리에서 어깨까지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면 긴장감이 완화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저식곤란식. 저식곤란식이 또 뭡니까? 그죠? 음식을 씹을 때 장애가 있는 경우로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죠? 자, 한번 다시 할게요. 식사 제공의 간병. 자, 식사의 종류. 일반식부터 먼저 할게요. 음식의 섭취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사. 밥, 죽, 미역, 다 드시면 돼요. 일반식이니까 다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료식. 질환의 악화로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영양소나 첨가물의 변화를 준 식사. 당뇨식, 간병식, 고단백식, 고칼로리식, 멸균식, 투석식, 신부전식, 위궤양식, 저음식, 너무 많다 그죠? 저지방식, 저칼륨식, 저콜레스테롤식, 통풍식. 난 통풍식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통풍식 밥은 아직 못 봤는데 통풍식 네요. 자, 연화보조식.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대상으로 경구 섭취가 시작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식이다. 대상자의 씹는 능력과 삼키는 능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음식을 선택한다. 아까 저작식 하다고 말했죠. 자, 음식을 씹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식사의 선택을 변형한다. 자, 물을 섭취는 가능한 상태. 자, 저작 곤란식이라도 물 섭취는 가능하네요. 자, 볼까요? 1단계 미음, 2단계 죽, 3단계 다지기. 자, 완전 갈았어요. 간전. 완전 물같이 갈았어요. 건더기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곱게 다진 거예요. 곱게 다진 거. 이거는 그냥 살짝 약간 굵은 것도 있고 규칙적이지 않게 다지는 거. 자, 건더기, 다지기. 이거는 첫 번째는 건더기를 제외했죠. 그죠? 미음. 마시면 되는 거죠. 물같이 그죠? 제외했죠. 근데 요거는 약간 건더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국이에요. 그냥 다져서 가늘게 해서 일반 국으로 하시면 돼요. 연화곤란식.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식사 형태 변경한 경우 점도 정진제 이용하여 수분을 죽 같은 형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점도 정진제는 뭐냐면 우리 짜장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아니면은 음식 하실 때 갈분이라고 넣죠. 갈분은 어떻게 돼요? 물이 약간 뻑뻑하게 되죠, 그죠? 그게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의료 식사용이죠, 그죠? 의료 식사용을 점도 정진제라고 합니다. 갈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상태의 상질이 있어요. 물 섭취는 불가능해요. 아까는 가능했죠. 자, 그걸 한번 볼까요? 1단계 가름. 건더기 또 전분 조절, 점도를 조절해 재사용한다. 자, 2단계 죽이죠. 다져서 건더기 없이 점도 조절해 사용. 3단계 일반식 건더기 없이 점도 조절해 사용. 우리 약간 뭐라 해야 되노? 빡빡한 죽? 빡빡한 죽? 애기들 이유식 할 때 빡빡한 죽 정도. 이렇게 경관 유동식. 위에 삽입한 관을 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입으로 식사를 못 하세요. 아까 앞에 것까지는 입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입으로 통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거나 입으로 섭취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식욕 부진증 또는 심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위관 영양. 부드러운 간,
통해 한쪽에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 호흡물을 제공한다. 자, 이거 많이 병원에서 보셨죠, 그죠? 병원에서 그죠? 예. 이게 수술할 때 쓰는 호수도 있지만 어, 식사 때문에 이거는 식사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레빈 튜브라고 합니다. 레빈 튜브. 자, 위류관 영양은 복부를 통해서 위에 직접 간을 삽입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관 이동식을 섭취하는 경우 삽입. 손상을 최대 줄이고 장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손상을 최대적으로. 모든 이 부위의 손상이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손상을 줄이고 자, 요 있죠. 요거를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위에. 그다음에 상식, 일반식 치료식입니다. 식전에 물품 준비, 개인 수저, 물컵, 개인용 앞치마. 식전에 기저귀를 확인하고 자,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꼭 기저귀를 하신 분은 기저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기저귀를 가야 되는 입장이면 기저귀부터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 돼요. 밥은 조금 식어도 되지만 기저귀는 바로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조금 식으면 데워 먹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되고 하지만은 기저귀는 방치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자, 주의 환경도 정돈합니다. 주의 환경을 정돈합니다. 환경 정돈은 대청소 아닙니다. 자, 밥을 먹을 식사의 공간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 전에 손 씻기 꼭 아시죠? 그죠?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설명하고 식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에 맞는 식사 자세를 취하게 하기. 개인에 맞는 식사. 개인이 맞는 식사 자세. 오른팔이 아프다. 그럼 오른팔 약간 뒤쪽으로 하시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왼팔을 하셔도 돼요. 그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약간은 상체를 앞으로 높일 수는 있죠. 그죠? 그럼 높여가 되시고.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 누운 것보다는 약간만 제껴서 드시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식후 간병. 식사가 끝나면 식판을 나가고 내가고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는 것을 돕습니다. 식후 적어도 30분 이상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섭취량과 식사 상태를 차트에 기록하고 가식이나 탈수, 영양 불량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식사, 더불어 간식도 섭취량을 기록합니다. 자,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자, 요겁니다. 밥 한 공기 몇백 그램, 국 몇백 그램, 반찬 한 종지 몇 그램, 간식은 종이컵 한 컵 분량 150g. 자, 요 그램 수는 일일이 저울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그날의 밥에 식단에 그날 식단에 몇 그램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리그램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약간병 약 드셔야죠.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제공된 약이 대상자의 약에 맞는지 이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약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이름 확인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맨 같은 약이다라고 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알약이나 가류약으로 제공되고 약이 완전히 섭취되는지 환자 곁에서 관찰해야 된다. 약을 알약 같은 경우, 가류약 같은 경우 먹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분은 알약이 더 편하다, 어떤 분은 가류약이 더 편하다 하시거든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목에 딱 넘겼는데 목에 넘어가자마자 딱 붙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목구멍에.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드셔야 된다는 거. 물을 좀 드셔가지고 내려야 된다는 거. 약을. 이렇게 모든
이제 환자분들은 입이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약을 드시기 전에 꼭 물을 한 모금 드시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고 물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루약은 바로 입에 오면은 막 목이 갑자기 가루가 나니까 기침이 나요. 그죠? 그래서 왜 애기들 수저, 그죠? 수저에 가루약 요렇게 가루약 요래가 이렇게 푸는 거 있죠. 그죠? 이걸 풀어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연화 보조시, 준비물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중국에. 근데 빨대가 있어야 돼요. 예, 빨대. 식사 준비 전에 기저귀 확인하고 교환. 다 이제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손 씻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아니면은 손 닦기도 되죠. 그죠? 닦여도 되죠.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설명하고 자, 침상을 가능한 높게 올린 후 등받이 등으로 지지해서 몸을 일으키고 식판을 준비한다. 자, 등받이 높게 올렸죠. 이게 올렸는데 조금 이 거리가 멀다 싶으면 이런 거를 하고 보조로 하나 등에 대셨대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시잖아. 그죠? 어지러움이 생길 수가 있고 식은땀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니까 어지러움, 식은땀 이럴 때는 조금 앉아 계실 때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고개를 드시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인다. 약간 숙인다 해야 돼. 또 숙인다 해야 돼. 너무 많이 숙이실라. 약간 숙인다. 자, 살해 예방 자세. 앉은 자세의 경우에 등으로 머리를 세우고 등을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를 말합니다. 수근이나 방수턱 턱받침 하셨죠, 그죠? 방수턱 받침 대상의 턱 밑으로 중심으로 고정시키고 자, 즐거운 식사 시간에서 미소가 있어요. 자, 웃고 계시죠, 그죠? 자, 웃고 계시죠? 반찬이나 국이 단계에 맞게 다지고 갈아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연하 곤란식인 경우 국이 젤리 형태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자, 젤리 형태, 약간 뻑뻑하게 갈분 역할 그런 거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맛을 알기 쉽고 음식물을 입안에서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 전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 음식물의 온도도 확인해야 돼.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죠? 약간 미지긋 따끈따끈 식사 제공. 숟가락에 3분의 1가량을 뜹니다. 성인 숟가락인데 성인 숟가락에 3분의 1만 뜬다는 거예요. 이 수저에 이 정도 3분의 1만 떠서 앞쪽으로 3분의 1만 뜬다는 거예요. 그릇을 놓고 한 손으로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간다. 자, 손 보이시죠? 수저 가까이 가면 입을 벌리시죠. 그죠? 넣을 때 어떻게 돼요? 한 손은 어떻게 돼요? 밑을 받추죠. 숟가락 끝이 입술에 대고 숟가락의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떠먹인다. 자, 여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 수저를 약간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였죠. 마비가 오지 않은 쪽에 음식을 넣어주기. 입안에 음식물을 있으면 음식을 물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환자의 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살짝 밀어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조금 음식물이 있으면 이 부분을 약간 안쪽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씹을 수 있겠죠. 음식물이 다 삶은 것을 확인 후 다음 음식물 다 삼키지도 않았는데 음식물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 빨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시키고 대상자의 입에 물리기. 자, 이거 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빨대가 있죠, 그죠? 이 빨대가 이렇게 있죠, 그죠? 밑에 받치고 손가락으로 빨대 사이에서 이 빨대가 요 컵 라인에 고정시키게끔 딱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연화곤란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물의 종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화제를 섞어 젤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수저를 떠서 제공하고. 자, 입안 세척입니다. 자, 입안에 자 있죠? 그릇, 물컵. 자, 입안에 보죠, 그죠? 하나 보고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자, 그다음에 입을 헹굽니다. 왜 이렇게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자, 컵에 물을 입 안에 넣은 다음에 헹군데 이 큰 그릇에다가 뱉으면 돼요. 어디다 대고. 그 다음에 입에 치실 같은 걸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배뇨와 배변의 간병. 자, 아까 먹고 자고, 자, 이제 배변이죠. 그죠? 중요한 거. 인간이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자, 배뇨의 원리는 소변은 어디로? 신장으로. 자, 그 다음에 배출된 거는 물과 염분입니다. 염분. 네. 물과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장을 통해서 나오는 소변은 요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콩팥이 이렇게 있으며 방광이 있습니다. 요관이 있습니다. 요관으로 해서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방광에 소변이 많고 고이면 방광벽에서 분포한 소변이 막 이렇게 차이죠, 그죠? 차이면 이 벽에서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뇌에서 전달돼요. 나 오줌 눌래라는 거를 뇌가 통해줘야. 뇌에서 전달을 받아서 뇌가 말을 하죠. 말을 시키죠. 오줌 누고 싶다라고. 그죠? 방광벽은 수축하고 요도 관략근은 이완되어 소변 배출이 이루어진다. 됐죠? 이게 방광이에요. 이게 방광이고 이 부분은 요도. 그 다음에 여기 콩팥 양쪽이 두 개죠. 자, 하나 1번 콩팥, 2번 콩팥. 그 다음에 요관 돼 있죠. 요관이 어떻게 됐어요? 방광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노인은 1일에 600에서 2000 정도 소변량입니다. 낮에는 4, 5회, 밤에는 1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야간 비뇨, 노인에게 흔하며 밤에는 두세 번을 이상을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정상. 그런데 소변은 누고 싶지 않은데 소변이 보러 간다. 아니지. 소변이 누고 싶어 가면은 소변이 안 나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죠? 소변은 누고 싶은데 소변이 나오지 않아. 힘들죠. 단요 1일에 2500ml 이상, 핀요 1일에 400 이상, 400ml 이하.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잖아. 잘 안 나와요. 신장이. 그렇게 신장이 붓고 이렇잖아. 요실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수축되어 배뇨됩니다. 자기는 누구 싶지 않은데 제대로 나와요. 실금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거나 우울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뒤처리가 실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 경적 요실금은 매 6시간 동안 4에서 6시간 동안 60cc야. 보통 요실금은 매 4에서 6시간 동안 100에서 200. 중증은 매 4에서 6시간 동안 300ml 이상 될 겁니다. 소변의 냄새. 소변의 냄새가 어떻게 한 번씩 날 수 있어요. 그죠? 소변의 냄새의 가장 많은 원인은 탈수. 물을 먹지 않아가지고 소변이 냄새가 나진다. 암모니아 냄새가 지독하다면 세균의 감염이 있습니다. 단내가 나는 경우에는 당뇨병을 의심해야 된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죠?
자, 소변의 색깔. 정상 소변은 맑고 투명하고 연한 노란색. 갈색은 소변이 농축되어 생기는 일. 빨리 안 넣어서 방광에 방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자, 열이나 설사, 구토 등을 하는 경우, 땀을 많이 흘린 경우는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구토도 탈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설사도 탈수 당연히 일어나실 거고, 그죠? 땀을 많이 흘리는 거. 근데 설사, 땀은 잘 아시는데 구토도 생긴다는 거. 구토에서는 위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수분 섭취가 많으면 연해지기도 함. 소변이자 콜라나 간장처럼 진한 갈색, 피가 섞인 요, 부연 혼탕요 등. 자, 배변의 이해. 입으로 섭취된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하여 위로 들어가 소화 과정을 거쳐 대변이 형성됨. 연동운동으로 통하여 대변이 직장으로 감. 직장으로 대변이 들어왔을 때 배변의 변사가 일어나 배변의 몸이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 배변은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잘 이루어지므로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적합하다. 아침 식사 후에 노는 게 가장 적합하대요. 비록 변이가 없더라도 아침 식사 후에는 화장실이나 이동변기에 앉아 배변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정상적으로 배변에는 황토색을 띤 바나나 모양. 우리 바나나 모양, 그죠? 바나나 모양. 바나나 모양. 바나나가 안 걸리지네. 바나나 모양. 굵기는 2cm 정도, 길이는 12에서 15cm 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돼요? 한번 하고 힘을 쓰면은 우리 보통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배변의 양은 하루에 200g이 좋다. 자, 요건 간, 이렇게 다 되는데, 십이지장, 소강, 항문, 직장, 대장, 이렇게 식도, 연두, 이렇게 잘하면 있죠. 넘어가고. 자, 설사. 자, 설사, 하루에 4번 이상 변을 보는 것입니다. 꼭 의사들은 묻죠. 설사가 나세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보셨어요? 라고 꼭 물어요. 그 다음 변비. 일주일에 3번 이하로 계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생김. 변비 때문에 변 보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 식후 복부 마사지. 특별한 제한 없을 경우에 1일에서 2000cc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변을 묽게 섭취는 변을 묽게 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는 거. 곡류, 빵, 견과류, 과일, 채소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변이 굳어 항문을 막고 있을 경우에는 손가락 윤활유를 발라 변을 꺼내야 됩니다. 자약을 넣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가슴 쪽으로 올리고 간병인의 검지가 항문으로 들어갈 정도로 밀어넣는다. 변실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이 나오거나 변이를 느낀 후 참지 못하고 실수함. 난 누구 싶어 하는데 그 자식 노래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찝찝하기 좋아하는데 뭐가 찝찝한지 잘 몰라. 근데 변을 봤어. 그런 경우도 있어. 평소 대상자의 배변 습관을 잘 파악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화장실로 모시고 가거나 기저귀를 착용했으면 좋다. 뒤처리는 불쾌하고 내색 없이 즉시 시행하여 안락한 상태를 유지한다. 냄새 난다고 인상 찡그리면 안 됩니다. 약간의 미소를 지으시고 하고 쳐다보면 괜찮아요. 오늘 변 색깔도 괜찮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화장실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자, 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환자분을 뒷정리를 다 하고 환자분이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 배변을 한번 확인하고 물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대상자에 대한 간병. 가장 바람직한 배설 돕기는 노화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걷거나 밀거나 기어갈 수만 있어도 스스로 또는 유도해서 화장실에 가도록 함. 설 수만 있다면 이동식 자변기를 사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가도록 함. 사용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기능 유지나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엉덩이를 한쪽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죠? 지그재그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예, 벽을 잡고 벽에 봉을 잡고 조금씩 이제 무릎으로 걸으셔도 되고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자 이거 아시죠? 그죠? 쇠로 뜯는 거 한 걸음씩 한 곳씩 가시는 거 다 외발이 하나 의자도 있고 휠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돼요. 이동 보조기. 이동 보조기는 뭐 국비로 언제든지 뭐 지원이 되는 게 많은 그러니까 변명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하시면 돼요. 휠체어 사용. 1단계 준비하기. 그 다음에 준비물 챙기기, 따뜻한 물이나 샤워기, 수건, 화장지, 호출기 등 실내화도 있어야 되고, 그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상 옆으로 휠체어를 온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 자, 붙이거나 20, 30도, 2에서 30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휠체어의 양쪽 바퀴를 고정시키고 발 받침대는 올려서 세웁니다. 자, 고정시킵니다. 이걸로 대로 고정시킨 다음에 발 받침대는 양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받침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죠. 침상에서 일어나기 앉히기. 간병인의 한 팔을 대상자 목과 어깨에 지지하고 대상자는 온전한 쪽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며 힘을 주어서 침상에 앉힙니다. 대상자를 침상에 앉힙니다. 간병인의 한 팔로 대상자의 목과 등을 지지하여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죠. 자, 다른 한 팔은 대상자의 양 무릎 밑에 넣고 대상자의 침상가로 끌어당깁니다. 자, 대상자의 양 다리를 천천히 90도로 해주면 침상에 걸쳐 앉는데 자, 침상에서 휠체어 이동하기. 상대방이 대상자가 편마비일 경우 한쪽 편이 마비일 경우 건강한 쪽으로 손으로 휠체어를 팔걸이를 잡도록 합니다. 팔걸이를 먼저 잡아요. 팔걸이를 먼저 잡고 1번 팔걸이를 먼저 잡는다. 대상자가 불편한 쪽 팔은 간병인의 두 번째 목을 잡습니다. 감싸도록. 자,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나 휠체어에서 먼 다리 무릎에 간병인 다리를 떼어 지지, 대상자의 무릎에 힘이 풀리면 주저앉을 것을 대비해서 그래. 간병인 다리, 자, 한번 볼까요? 휠체어, 자, 팔걸이요, 지지대 하죠. 잡죠, 휠체어 팔걸이에 잡고 앉습니다. 간병인의 다리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의 다리를 지지하죠, 간병인의 다리가, 그죠? 자, 대상자의 허리나 벨트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심호흡하며 끌어안으며 올린다. 이때를 조금 이제 호흡이 조금 맞아야 돼요. 그죠? 두 분의 호흡이. 자, 휠체어의 반대편 팔걸이로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옮기기를 함. 대상자의 건강한 발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서 휠체어에 깊숙이 앉힘. 발이 꼬이기나 휠체어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 휠체어에서 앉힌 후 간병인은 대상자의 몸에서 손과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나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실내화를 신기고 발 받침대에 양발을 올려놓음. 필요시 대상자의 뒤로 가서 휠체어 깊이 앉도록 몸을 깊이 당겨줍니다. 자, 다리는 항상 여기 있죠, 그죠? 손 해서 자, 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깊숙이 엉덩이가 깊숙이 들어오게끔.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이제 앉았으니까. 이동 전 대상자의 두 팔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주고 휠체어 이동 중에 무릎 두께나 팔이 늘어지면 휠체어 바퀴 휠체어에는 돌아가잖아. 바퀴가 또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이 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이동하셔야 돼요. 또 이동 시 팔이나 손이 팔걸이 바깥쪽으로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문턱이나 경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닥의 낮은 쪽으로 대상자 등을 향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앞으로 꼬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코저고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자, 이 자세가 바른 자세지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축 처져 있죠. 이게 팔이 축 처져 있으면 돼 있잖아요. 발등에 이렇게 해주시죠. 흰꽃병 용변기에 앉히기. 용변기 앞에는 힐체의 잠금자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음.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을 화장실 벽. 건강한 쪽 팔 화장실 벽에 부착된 안전한 손잡이 잡음, 팔로 잡음. 자, 대상자의 불편한 쪽 팔, 간병인의 목 잡는다. 아까 똑같죠? 아까 1번, 2번 적었는 거랑 똑같죠? 네. 대상자의 불편한 쪽 다리, 무릎 사이에 간병인 다리 지지 똑같죠? 자, 대상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용변기를 앞에 세우. 대상자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대상자를 부축한다. 조금 힘이 들겠죠. 이럴 때는 혼자일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옆에 누구한테 가야 되니까 조금 부축 같이 해주세요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손으로 대상자의 하의를 내림. 배설하기 쉬운 의류 착용은 동작에 걸리는 시간과 낙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대상자를 양팔로 부둥켜 안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힙니다. 자, 용변 뒤처리.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그 대상자가 환자분이 어떤지 상태도 살피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또 대상자도 밖에서 기다리니까 마음이 또 편하시잖아. 그죠? 걱정 안 되고. 대상자가 수치심이 느끼지 않도록 표정이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 오늘 많이 쌌네. 아우, 냄새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대상자들이 보통 토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토하시면 막 음식물이 토에 나오니까 냄새가 극하죠. 그죠? 극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코를 찡그리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코를 막 더 찡그리고 코를 막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아우 빨리 치워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이분은 어때요? 모든 게 불편해요. 자, 배설을 마치면 안전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해음부터 항문 쪽으로 배설물을 닦아냅니다. 해음부터 항문 쪽입니다. 보통 항문 쪽에서 해음 쪽으로 닦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안 돼요. 해음에서 항문 쪽으로. 뒤처리는 앞, 뒤로 쪽으로 닦아서 오염을 방지한다. 자, 목속에 뒤처리 혼자 하시죠. 그죠? 화장실 뒤처리용 샤워기를 다 못 써요. 샤워기로 씻는다고 보시면 옷을 안 벗었지만 샤워기로 씻는다고 보시면 돼요. 옷을 벗고 자, 오염 물질이나 냄새가 깨끗이 제거됨으로써 깨끗한 물이나 샤워기를 씻어주고 대상자의 다리를 조금 뺀 후에 양팔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하의로 올리고 배설물 양상을 관찰하고 변기에서 휠체어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움을 주고 휠체어에 앉아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휠체어에 침상을 안전하게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한다. 도움을 줍니다. 침상 배설 대상자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이동식 자변기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 침대에서 배설해야 하는 경우 자변기도 사용을 못하니까 경우 기저귀를 채우지 말고 밀어 넣는 형태의 대소변 겸용 변기, 소변기를 이용하여 배설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동식 소변기.
대상자가 요일을 느끼거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소변기를 대줍니다. 대상자의 손이 잘 닿는 곳에 걸어두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남자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소변기가 음경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여성 대상자들의 경우는 소변이 엉덩이로 흐르지 않도록 요구를 잘 밀착시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필요시 화장지는 회원부 소변기 주변에 끼우고 배변 후 따뜻한 물속을 닦아줍니다. 남성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성 거는 약간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네. 남성과 여성. 앞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그죠? 형태가 다르니까. 이동식 대소변의 변명, 격투변기. 대상자를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남자 대상자의 경우는 먼저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합니다. 발을 밀어 발에 힘을 주어 허리를 들어 올리게 한 후 항문이 변기 주강에 오도록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생겨요. 그죠? 병원에 많이 했죠? 대변 받아내는 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올려 눕힘.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이제 허리 부분을 올렸어, 엉덩이 부분을 올려서 넣는 거고, 만약에 못하시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변기를 대고 바로 앉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안쪽으로 약간 돌려서 하셔도 되고, 필요시 침대 머리를 올리고 대상자의 배에 힘을 주고 상태를 취하게 합니다. 힘을 줘야 배 나오죠. 그죠? 여성의 경우는 소변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무릎을 합치고 발끝을 벌리게 한다. 남성의 경우 소변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수건이나 화장지로 덮고 배설이 끝나면 화장지 다음에 회원부부터 항문 위까지 닦는다. 따뜻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 회원부에서 항문까지 세척하고 분비물과 냄새 제거, 회원부 감염, 오염 방지, 배설물의 양상 관찰. 자, 비닐 주머니 하는 것도 있어요. 비닐팩. 가로 30, 세로 45 정도로 하는데 왼쪽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묶습니다. 비닐 주머니 안에는 음경을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비닐 주머니 양쪽으로 잡아 넣으면서도 빠지지 않도록 묶어줍니다. 소변이 차면 비닐 주머니를 빼서 비우면 됩니다. 자, 어떤 모양이냐?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경이 여기 이쪽으로 해서 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음경과 해변주는 따뜻한 물로 씻겨주거나 물수건을 닦아서 줍니다. 분비물과 냄새 제거, 배설물 양상 관찰. 얼마큼 이제 어떤 걸 쌌는지 어떤 식으로 배설을 했는지. 자, 이동식 자변계는 이거예요. 앉아서 보는 거죠. 그죠? 네. 기저귀 용변 대상자.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저귀를 차용하면 급속히 지각이 둔해지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저귀 하면은 편하기야 편하죠. 솔직히 대상인도 편하고 그죠? 네. 또 이제 돌봄 하시는 분도 편한데 전담사도 편한데, 하지만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기저귀는 마지막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키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저귀를 적용하는 이유와 격리의 말을 반드시 하고 젖으면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개폐식 기저귀, 배뇨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대상자는 항상 같은 양을 배뇨하지 않습니다. 그죠? 섭수량이 적으면 자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체 시기가 알려주는 알람 표시선이 확인하여 흡수력이 다한 순간에 교체를 하고, 대변의 경우는 바로 교체. 소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소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 사람 세포 6인실 이런 데서 바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커튼이나 스크린 등으로 대상자를 가려서 불편한 노출을 방지시키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합니다. 기저귀를 풀고 복부를 압박하면 소변이나 변이 잔해가 없는지 합니다. 자, 복부를 한 번씩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소변이나 변이 이제 덜 누진 않았나 그 잔해를 확인하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바로 또 정리 들어가겠죠. 기저귀나 패드에 마른 면에 따뜻한 물을 부어 음부를 깨끗이 닦음.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가면 기저귀를 뺨. 자, 우리 애기 있잖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출산을 하신 분들은 애기가 기저귀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뒤처리를 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지 아시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배설물을 닦을 때 해운부에서 둔부 쪽으로 닦아줍니다. 해운부에서 둔부 쪽으로. 자,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기저귀를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킵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가능한 작게 말아 돌돌 말아서 스티커로 고정한 후 정해진 장소에 버립니다. 자, 기저귀 착용. 여기 착용했죠, 그죠? 개폐식 기저귀. 네, 이렇게 착용했죠, 그죠? 옆으로 부은 모습. 편안하시죠,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요새 기저귀 잘 나오잖아, 그죠? 흡수력도 좋고, 냄새도, 그죠? 방지되고, 굉장히 좋죠, 그죠? 자, 배설물 측정. 예. 배설물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처음에 기저귀 무게를 한번 재놓습니다. 기저귀 무게는 동일하니까 한 번만 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설물 무게. 그러면 51이죠. 그죠? 100이니까. 여기는 151이니까 5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저귀로 사용해서 이분이 먹은 음식과 그 다음에 배설량을 측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병원에 가면 소변량도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변도 배변 보듯이 보면서 측정을 합니다. 아니면 아까 그 통을 사용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보고 저 정도는 뭐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그죠?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꼭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